그 다음에 실링이라는 건 저 보면 꼭 관장 그 병 모양 비슷한데 저기다 넣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저 돼지 같은데 산소 젤리를 넣는 거네요. 유의하게 산소 혈중 동맥이라든지 뭐 정맥 산소 포화도 농도 수치가 올랐다.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 관련 연구자가 받았고요. 저는 노벨상 시즌에 노벨상이 아닌 9월 13일에 발표된 이그노벨 생리의학상 업적 항문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왜 하냐면 찾아봤더니 이게 정말 정말 제뉴인 찐 논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저 혼자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 의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내시경도 나오고. 그래서 항상 우리 채널을 도와주고 계시는 문선재 선생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문선재 바크콜입니다. 보셨죠? 그 이그노벨상이랑 논문도 보셨죠? 네. 아이디어가 정말 신박하다고 할까요?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정확히 말하면 그게 장호흡이 더 맞는 거죠. 네, 실은 논문 제목은 포유류도 장호흡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장호흡이 맞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학문은 대놓고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항문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변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장의 끝부분이고 그 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안쪽에 있고 결국에는 배출되는 곳은 피부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좀 할까요? 피부랑 장이 만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사실 긴 파이프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꾸불꾸불하게. 그러면은 파이프가 나가서 장이 만나는 곳? 장이랑 우리 몸의 피부랑 마지막 피부랑 만나는 곳. 그러면 항문은 피부예요? 항문이 피부인 부분도 있고 안쪽에 이제 장인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좀 비유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은 저는 입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을 이제 내시경으로 보거나 하게 되면 피부적인 부분을 통과하는 순간 빨갛고 엄청 혈관이 많고 또 그쪽이 또 많이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주름도 져 있고. 주름도 져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생물 수업 들었을 때 대학교 강장동물? 잎하고 항문하고 같이 있는 동물이 있잖아요. 말배잘 그런 애들. 예, 그것도 진짜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싶네요. 갈색 교과서에 보면은 항문하고 입술이 그러면은 기원이 같은가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피부에서 기원한 세포들 그 다음에 장에서 기원한 세포들이 이제 만나는 곳이라서 퓨전이네요. 입술도 마찬가지긴 해서 비슷은 합니다. 입술과 거기가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갸우뚱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혈액순환이 얼마나 거기가 잘 돼 있냐면 그 항문출혈이 나면 피가 나면 죽기도 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치질 같은 그 질환이 가장 많이 하는 질환이잖아요. 항문에서 나오는 피는 유독 더 빨개요. 혈관이 터지면 바로 나오는 피이고 코피도 오래되고 하면 색깔이 좀 변하듯이 산화라고 하죠. 항문에 똑바로 곧 세워있는 곳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곳 출혈하면 살짝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근데 아까 피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왜 유독 항문에서 피가 많이 나오는 거죠? 신경도 많고 되게 예민한 기관이기도 하고 아까 같이 피부랑 장이랑 만나는 곳이다 보니까 그쪽 혈관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게 거의 관략근, 근육이 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육이 있으면 근육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니까 산소를 많이 필요하고 할 테니까 글로 혈액을 많이 보내야 되고 혈관도 많이 가고 그거와 연관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수의근이라고 해가지고 관략근이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게 수축할 수 없는 불수의근도 같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군요. 네. 제가 아는 생물학 지식으로는 왜 산소가 많을수록 즉 동맥혈은 빨갛고 정맥혈은 저 색깔이 어둡잖아요. 항문에서 나오는 피는 거기서 근육이 많고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산소가 풍부한 피가 가서 더 빨갛게 보인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 틀리는 게 말씀했듯이 동맥이라고 해서 신선한 피가 있으면 정맥이라는 하수구도 잘 발달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맥이 조금 더 발달돼 있어가지고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걸 저희가 치핵이라고 하고 색깔이 물론 이제 다른 장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홍빛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적색이긴 적색이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서 항문 호흡을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얘기인가요? 일단 호흡이라는 거가 저희 생물 교과서에서 나오는데 기체가 들락날락거린다, 즉 기체 교환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논문의 저자들도 주장하는 게 그 항문 쪽을 통해서 산소가 풍부한 물질을 넣으면 그게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장에 그럼 상피세포를 통해서 그 양서류가 개고 있는
미꾸라지나 이런 아이들이 피부호흡하듯이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자들도 처음에 설명할 때는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항문호흡을 해요? 항문하기보다는 장호흡을 장호흡을 해요? 네. 미꾸라지는 아가미도 있잖아요. 아가미도 있는데 같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좀 부족한 환경에서는 모든 걸 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장 있는 세포까지도 활동을 해서 그래서 미꾸라지가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런데 그거를 보고 이거를 사람한테 적용해 볼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거 노벨상인데 그런 생각을 이분들이 처음 한 건가요? 이 저자들이 인용을 해서 처음 생각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 읽어보시면 의학의 가장 유명한 저널이 란셋 또는 렌시즈라고 하는 란셋이요. 그 저널에서 1950년도에 지금 막 태어난 신생아가 만약에 호흡을 잘 못하고 하면 관을 넣어서 위장으로 산소를 넣어서 숨을 쉬게 만들었다 라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신생아가 숨을 왜 못 쉬죠? 저의 전공 분야는 아니긴 하지만 그 논문에서 제시한 경우들은 뭐 조산 이라든지 태반이나 그런 양수 안에서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때 아이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신생아 가사라고 합니다. 근데 50년대에는 인공호흡기 이런 게 없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건가요? 아니면 너무 어려서 인공호흡기를 못 씌우는 건가요? 아마도 지금 현재 저희 의학은 제 옛날에 배웠을 때는 인공호흡기를 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양압 마스크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추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여튼 1950년대부터 아이디어는 있었다. 일단 처음 아이디어는 1935년도에 서유럽 쪽에서 시작된 35년? 네. 이번 연구 저자들이 밝히는 거는 코로나 때 폐라는 장기가 망가졌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온갖 의학 도구를 이용해서 산소라는 거를 주입을 해도 잘 안 오르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연구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35년에 아이디어가 나온 게 문헌상에 있고요. 50년에도 했다고 그랬고 이번에 나온 이 연구는 지금 2021년에 발표된 연구죠. 굉장히 좋은 학술지에 나왔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셀이라고 해서 의생명 계열에서는 거의 최고 셀? 아니면 셀 자매지? 셀 자매지. 셀 자매지. 셀메드. 코로나 때 환자분들이 폐가 나빠지면 결국에는 그 폐하고 심장은 바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기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외 순환기, 영어로는 ECMO라는 기계가 있고 인공호흡기로 이제 억지로 산소를 이렇게 넣어주는 기계들이 있지만 코비드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몸에 전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기계들로 열심히 저희가 피에다 산소를 주입해도 안 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 때 예전에도 환자분들 진료를 이제 중환자실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이 산소 수치 한 이게 5, 막 10 정도라고 100점 만점에 그걸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산소 마스크 쓴 상태에서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심장 폐를 대체하기 넣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산소 수치가 안 오르는 게 산소 수치라는 거는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파랗게 변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정말 도움될 게 없을까 하고 옛날에 많이 생각했던 건데 마침 이 연구가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그 노벨상이 아니라 원래 노벨상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네요. 네, 이그 노벨상은 노벨상을 받아야겠네요. 그 연구의 교신 저자, 책임 저자 또 아버님이 또 폐질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아버님을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가 해가지고 시작된 연구라고 또 하네요. 흥미도 있고 감동적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라기보다는 내용이 좀 간단해가지고 오히려 좀 민망한데. 간단한 거 좋죠. 산소를 농축해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젤리나 또 액체 형태 그런 물질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다 산소를 넣은 다음에 항문을 통해가지고 그걸 넣습니다. 피에서 산소치가 올라가는지 보는 건데 이 저자들은 돼지라든지 쥐가 산소가 되게 필요한 환경, 아스픽시아 또는 이렇게 가사라고 말하는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낮은 산소 농도에 혈중 농도에서 높게 올라가는지 봤는데 실제로 높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항문 쪽은 혈관이 많고 풍부하니까 그 항문 쪽으로 산소를 좀 과다하게 주거나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피로 잘 가지 않는가라는 게 핵심 생각입니다. 실험 과정을 보게 되면 산소가 되게 필요한 상태를 인위적으로 쥐라든지 아니면 돼지한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산소 운반체에다가 산소를 과다하게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항문에 넣을 수 있게 우리가 관장 형태로 만든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사진을 보면 처음에 있는 사진이 산소 가스를 버블링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그 산소 운반체 그런 걸 만드는 거죠. 산소 신소재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실링이라는 거 저 보면 꼭 관장 그 병 모양 비슷한데 저기다 넣고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저 돼지 같은데 산소 젤리를
늦는 거네요. 유의하게 산소 혈중 동맥이라든지 뭐 정맥 산소 포화도 농도 수치가 올랐다. 이거 좀 더 기술 개발되면 그럼 저거 산소 연고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항문이라는 장기가 독특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만 가능한 거군요. 네, 그래서 말씀대로 미국에 있는 이제 한 병원에서 일상 임상 실험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시경 같은 걸로 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되게 참신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무슨 이게 수상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내시경 받으셨나요? 정기 검진할 때 한 2년마다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직장 동료들하고 다른 분들한테 이거 비율을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내시경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좀 아이디어를 낸 게 옷을 한 손으로 혼자 입는 거와 똑같습니다. 내시경 기계를 장에다 넣는 거는 다른 도움 없이 한 손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장이라는 게 길이가 대장만 해도 최대 2m 이상 늘어나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1.1m 정도? 1.5m. 네, 장이 생각보다 엄청 깁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아, 근데 없어요. 저늘 수면이기 때문에. 네. 내시경 받기 전에 환자분 누워 계시고 그 기다란 1.2cm 정도 직경이 되는 카메라를 어디다 걸쳐놓습니다. 아니면 긴 호스를 말아놓는데 무작정 길게 할 수 없는 게 그거를 의사들이 잡고 나서 이게 시술하게 넣기 때문에 너무 길면 이게 2명이 필요합니다. 소장까지 깊게 들어가는 내시경은 거의 3m인데 뭐 2m짜리도 있는데 그런 건 2명이서 들고 가거든요. 내시경 길이가 이렇게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하면 흐물흐물한 그런 호수를 도움 없이 그냥 늘어나는 옷까지다 넣는 건데 장이 문제가 각도 꺾여 있는 강도가 270도 빠르게 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디귿자를 엎어놓았다고 저는 항상 환자분 설명을 하는데 항문이라고 아까 말했던 그 부분부터 고창자 직장, 네. 고들 직장에 고창자가 있는데 그 부분의 장기는 그나마 일자인데 S 결장이라는 부분은 배 내에서 고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시경을 쫙 넣으면 쭉 늘어납니다. 튜브가 있는데 카메라가 들어간 게 아니고 튜브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튜브가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 보면 이미 벌써 기계는 다 들어가 있고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아코디언 같이 접습니다.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당기면 접히거든요. 그 우리 막대기에 뭐 이렇게 꼽을 때처럼 예. 이렇게 돌려가지고 당기면 장이 돌아가면서 접히기 때문에 다시 전진을 하고 그런 행위를 50번, 100번 반복합니다. 힘든 일이네요. 장 운동이 활발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장 안에, 대장 안에는 공기는 많이 없는데 장 운동이 활발하지 않은 분들은 공기가 가득 차 있고 공기가 너무 없으신 분들은 내시경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버튼 누르면 공기가 들어갑니다. 확장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공기를 일정량만 넣으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넣고 빨아내고 흡인을 하고 다시 나가고 경우에 따라 너무 점막이 말라 있으면 물을 분사를 하고 공기가 한쪽에 장에 몰려 있으면 장이 풍선같이 늘어나면서 엄청 아파하시거든요. 통과해버린 곳에 이렇게 갇혀있는 것은 환자분을 돌립니다. 자세를 바꾸고 누워있게 하기도 하고 반대편을 보기도 하게 하면 중력에 따라 가지고 공기가 장에서 움직이게 하니까 이렇게 장에 있는 공기들을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조화롭게 돌려가면서 하는 게 내시경입니다. 그래서 공기와의 싸움인데 아까 말씀한 게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기를 넣으면 안 되냐, 만약에 그 장에 출혈이 있거나 그 장에서 어떤 용종과 큰 걸 제거하거나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넣기도 합니다. 공기는 질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장에 빵빵하게 풍선 상태로 되게 아프게 만드는데 이산화탄소는 내시경으로 주입을 하면 어느 순간 장에 흡수되기 때문에 배가 안 아파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흡수가 되면 결국 그거 혈액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혈액에 녹아 들어가면 제가 아는 생물학 지식으로는 혈액의 pH가 변해서 혈액이 산성화되지 않나요? 맞긴 하지만 저희가 대장이 길이는 길지만 직경은 1.2cm? 네. 2cm 직경이기 때문에 그 이산화탄소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산화탄소를 저희가 쓰기 전에는 항상 환자분이 혈액이 산성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여쭤봤습니다. 아 근데 되게 좋은 질문. 산성화가 됩니다. 실제로 돼요? 되긴 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소변으로 배출하거나 호흡으로 내뱉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시경을 할 때도 공기를 일부러 넣기도 하고 일부러 빼기도 한다. 뭐 전들 자고 있어서 몰랐는데 제가 잠든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들 하신 거였네요. 고맙습니다. 내시경 하고 나면 방귀 뀌는 걸 확인하잖아요. 맞죠? 왜 그런 거예요? 장이 270도, 90도 막 꺾여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보기 위해서 내지는 환자분이 장 체질상 공기가 어느 부분이 모여 있는 곳이 있으면 그 부분이 빵빵하게 아픈데 검사가 끝나면 장 운동이 제대로 이제 되면서 스스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 다시 들어가서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그 내용 접했을 때 항문호흡 이래가지고 실은 좀 이게 얼마나 이게 도움 될까 생각했는데 이 저자들의 글을 읽어보고 특히나
이 저자들이 이런 사연들이 있어서 특히나 또 코비드라는 저희 큰 그런 팬데믹을 겪고 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도움되길까 싶어서 했던 연구를 보면서 저희도 이런 내과학 분야 또는 의학 분야에 이런 연구들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장려가 돼서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게 뭐 흥미롭고 뭐 기발한 그런 아이디어를 넘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네요. 제가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발견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주 감동적인 얘기도 있었고 놀라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쁜 중에 좋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